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자카야 좋아하시나요? 그럼 수많은 술집 중에 이자카야를 가시는 경우라면 그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점의 형태로 수많은 이자카야가 생겨났고 작년부터는 초저가 이자카야의 열풍도 불었죠. 하지만 이런 초저가 브랜드들은 이자카야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은 놓치고 변질된 모습이 많아 현재 잠깐의 인기 이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탕후루처럼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가 이자카야가 1년여 만에 망해버리는 이유와 반대로 제대로 된 이자카야가 롱런하며 운영되는 사례를 비교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90년대입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오렌지족을 대상으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등에서 고급스러운 로바다야끼 형태의 음식점으로 등장했는데요. 로바다야끼는 각종 재료를 손님 눈앞에서 직접 석쇠에 구워주는 일본식 요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자카야가 대중화되었고 꼬치와 오뎅을 위주로 한 스몰 이자카야부터 룸 형태의 프라이빗한 고급 이자카야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자카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반 전부터 난립하기 시작한 초저가 이자카야들은 완제품 형태의 냉동 식재료를 데워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 낮은 안주들로 이자카야라면 가져야 할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자카야의 본질은 일본식 요리 주점의 형태인 만큼 맛있는 안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있는 전통적인 이자카야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곳들이 많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러운 조리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일본의 이자카야를 보면 이렇게 바의 형태로 된 곳이 많아 야키토리를 숯불에 굽는 모습을 비롯해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걸 직접 볼 수 있고 손님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 매장을 신뢰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과 그에 어울리는 술 한잔을 하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는 국내 외식 시장에서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이자카야가 등장해 왔지만 이번 초저가 이자카야의 유행이 불과 1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것은 이런 본질을 무시하고 닭날개 반으로 자른 냉동 테바나카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들게 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자카야 브랜드는 없는 걸까요?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이자카야 중에 우선 생각나는 곳은 청담 이상이었는데요. 2013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4년 말 기준 54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브랜드이지만 2019년 80여 개였던 매장이 해마다 감소하며 하락세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이자카야 브랜드를 찾다 보니 제가 종종 방문하는 이자카야 잔잔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 채널에는 저가 이자카야 브랜드들에서 수많은 협업 문의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나 창업 예정자들에게나 전혀 메리트 있는 정보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자는 2016년부터 10년간 운영되면서도 폐점한 매장이 단 3곳에 불과했고 현재 전국 47개 매장의 매출이 오히려 개점 이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이터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로워 협업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을 방문해 보고 느낀 내용을 기반으로 저가 이자카야와의 큰 차이점들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소비자로서 이곳이 가볼 만한 이자카야인지를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이자카야는 보통 조리하는 주방장을 보며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잔잔의 매장에 들어가니 한쪽으로 음식이 조리되는 주방이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눈에 들어왔는데요. 잔자는 일본식 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를 비롯해 다양한 수제 요리를 판매하는 이자카야인데 이자카야 잔잔이라는 브랜드를 시작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며 야키토리 잔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깃집에도 급이 있듯이 이자카야에도 분명 급이 있습니다.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도가 낮으면서도 차분한 형태로 굉장히 모던한 컨셉의 인테리어였는데요. 테이블 좌석 외에도 안쪽으로 마련된 부스 형태와 룸까지 분명 고급스러운 이자카야였습니다. 우리가 이자카야를 찾는다는 건 포장마차 또는 한식주점과는 다른 일본식 요리를 안주로 먹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잔잔에는 그 본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안주들이 있기에 총 5명의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 겸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음식을 주문해 봤는데요. 우선 야키토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요리를 파는 이자카야답게 꼬치도 어디서 냉동 꼬치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숯불에 굽고 있었는데요.
요즘 브라질산 닭 수입 금지로 닭고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얼마 전 지코바 치킨을 사료로 말씀드렸는데, 잔잔의 야키토리는 해썹 인증받은 도축 일주일 이내 국내산 닭만을 100% 사용하고 있기에 이번 대란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야키토리인 만큼 맛은 제가 주문한 7가지 종류의 꼬치 모두 당연히 기본 이상이었는데요. 소고기 타다키의 경우도 근막 제거부터 육부 손질을 매장에서 직접 진행해 만들고 있었고, 이날 메뉴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차돌짬뽕은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따로 볶아 만드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조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코노미야끼도 야채들을 모두 소분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요리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큰 기대 안 하고 주문한 숙성회는 오히려 전문점 수준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매장 점주분께 숙성회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니, 회도 다른 이자카야들처럼 손질이 완료된 필렛 형태의 생선을 받아와 파는 게 아닌 매장에서 모든 횟감을 손질해서 직접 숙성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매장을 오픈하고 1년이 지나야 메뉴로 사시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선 다른 요리들이 충분한 퀄리티가 나와야 본사에서 사시미 재료 공급과 교육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본사에 문의해보니 이 내용이 사실이었고, 심지어 점주분이 횟집 경험이 있어도 지켜지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8,000원에 판매하는 안주로 이곳의 메뉴 중에 저렴한 편에 속하는 고로케마저도 냉동 고로케가 아니라 루라고 하는 고로케 반죽의 재료를 직접 만드는 것부터 일일이 조리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과정을 수제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힘들진 않을까 싶었지만 이렇게 모든 요리 과정을 까다롭고 깐깐하게 진행하기에 잔자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모두 가보았지만 맛의 편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매장들은 오피스 상권이었기에 직장인들 모임이 많이 보였지만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장소로도 많이 방문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초저가 이자카야들은 이런 일본식 안주의 본질을 떠나 저가의 가격만 내세우며 우후죽순 카피 브랜드까지 넘쳐났으니 동반몰락하는 지금의 과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저가 이자카야가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한 원팩 시스템의 단점과 맛에 대한 한계로 인해 갈수록 눈높이가 높아지는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기는커녕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았다는 기분이 들기에 재방문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가 이자카야 매장에 브랜드를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냥 냉동 식재료를 튀김기에 데워 나오는 수준의 음식들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안주를 이자카야 매장에 와서 먹을 거면 그냥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똑같은 안주 데워서 캔맥주를 마셔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진짜 야키토리의 맛을 위해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잔잔의 매장 운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어느 식당에 방문했는데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면 재방문은 물론이고 자연스레 주변 지인들에게 입소문을 내게 되죠. 요리에 정성을 담는다는 게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잔잔의 주방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직접 준비하는구나 싶어 조리 과정에서 그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 소비자들에게도 맛으로 노력이 전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실 이자카야 요리에 맥주도 많이 마시지만 가장 적합한 술은 아무래도 역시 일본 술인 사케죠. 잔자는 안주와 어울리는 사케가 다양하게 페어링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도록 본사에서 직접 유통하는 사케가 있을 정도로 사케의 진심인 브랜드였습니다. 잔잔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보니 2016년 첫 매장 오픈 이후 현재 14개의 직영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업계에서 14개 직영점 운영이 검증된 이자카야 브랜드 또한 잔잔이 유일했고요. 직영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성과를 경험한 뒤에 실제로 창업한 사례도 많기에 47개 매장들의 연평균 매출이 10억 원에 육박해 독보적인 매출로 동종업계 1위 브랜드이기도 했는데요. 하이 퀄리티 이자카야의 디테일을 느끼며 저와 일행 모두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식사를 했기에 저는 앞으로도 이곳을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진짜는 가짜들을 이기는 법이죠. 잔잔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약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데이트 및 회식 등 모임이 있으실 때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셨듯이 훌륭한 퀄리티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메뉴별 양도 푸짐하기에 어차피 친구들 또는 회사 동료들과 여럿이 방문해 안주를 즐기는 것이라면 다른 주점들에 비해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비교 대상으로 설명드린 초저가 이자카야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께서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분명 큰 금액 차이가 아님에도 기분 좋은 식사의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